이런 거 가만 있어 어디 갔지? 이 뭐야? 한국 뉴스도 있죠. 그다음에 이건 뭐야? 외계 행성의 발견. 굉장히 많아. 여러분 막 관심 있으면 뭐 미국은 되게 훨씬 많고요. 한국 뉴스도 엄청 많아요. 이런 식으로. 자, 교과서에 여러분 그 이과 선택하면 아마 고1부터 배울 거요? 중1부터 배우나 모르겠어. 배우는 학생. 과학 과목 우주 외계 행성 배우는 학생. 배웠었어? 그래. 고3이야? 중1부터 고3까지 아주 대학생도 있어요? 나이가 고3이야? 일찍 들어왔다고? 똑똑하다고? 일찍 들어왔다고. 제 아들도 1년 일찍 들어가가지고 좀 그랬었어. 그래서 이제 교과서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이 뭔지, 관측 결과가 어떤 거고 그 의미하는 뭐가 뭔지 그런 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 망원경을 보면 외계 행성 직접 볼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알아? 배웠지, 맞아. 그래서 교과서에서 사실 제가 오늘 하는 내용은 여러 학생들이 그 고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보다 훨씬 쉬워요. 간단하고 시간도 없고. 근데 뭘 보냐면 그 이면에 뭐가 있나.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그 이면에 어떤 게 있나를 안 배우거든요. 선생님들도 몰라요, 사실. 뭐 숨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이면에 뭐가 있나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뭐 first direct image 이렇게 되는데 뭐 first direct image니까 내가 처음으로 직접 봤어 이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언제예요, 날짜가? 2020년이네? 얼마 안 됐어. 직접 관측이 가능해요? 가능하다고 나왔어요. 그럼 이 직접 관측이란 게 뭔지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이건 이제 composite image라고 해서 이렇게 비디오가 아니라 사진 찍고 해서 이렇게 합쳐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 뭔가 돌아가요. 그리고 여기 뭔가 돌아가고 얘네. 그다음에 이건 뭐예요? 이게 별인데 여기 뭐가 까맣게 해놨는데 왜 그런지 알아요? 저걸 이제 optical nulling이라고요. optical nulling. 제가 일할 때는 20년 전에 이제 코로나 그래프라고 그랬는데 뭐냐면 여러분 전구가 있으면 그 주변은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전구를 주먹으로 가리면 그 주변에 있는 게 좀 잘 보이죠. 그거하고 똑같아. 그거 하는 거예요. 나사에서 그거 합니다. 주먹으로 전구 가리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보여요? 보이죠? 왜냐하면 저걸 안 하면 자꾸 잘못 눌러. 저걸 안 하면 못 봐요. 이런 식으로 보고 이건 뭐냐면 이제 이 지구에서 봤을 때 그 외계 태양계가 이렇게 도는 거죠, 그렇죠? 내가 지구에서 봤을 때 맞죠? 그런데 외계 태양계가 90도 이렇게 회전이 돼 있으면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뭐예요? 이렇게 도는 거야 이제 이렇게 맞아요? 네, 저런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저 맨 밑에 오른쪽에 저게 5AU 써 있죠? AU가 뭔지 아는 사람? 학생 배웠지? 빨리 얘기해봐. 광명 아닌데? 그렇죠. Astronomical Unit. Astronomical Unit예요. 그래서 5AU니까 태양하고 지구 거리의 5배. 그러니까 저거는 지금 한 15AU 넘을 것 같은데? 막 명왕성 막 이 정도 거리 되는가? 굉장히 먼 거예요. 자, 근데 이제 there's a catch. 뭐 넘어갈게. 시간 없어. 여기서 이제 농담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이게 이제 주피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피터의 남극 북극 잘 안 보입니다. 지구에서는. 왜냐하면 지구하고 축이 같아요. 그래가지고 안 보여요. 저건 어떻게 봤을까요? 몸소 가서 본 거예요. 우주선이. 주노라는 그 주피터용 그 전에 캐시니도 갔었고 뭐 갈릴리도 갔었지만 하여튼간에 이 주피터 전용 제가 일하는 데서 보낸 겁니다. 주노란 걸 보내갖고 남극 북극을 다 촬영을 해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태양계는 다 탐사했어요. 지금 나사에서 지금까지. 이거 왜 이렇게 불편하죠? 자꾸 줄넘기를 하게 되네. 자, 실수. 자, 네, 무선 마이크 있어요? 네.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자, 무선 마이크. 뭐 하려고 그랬죠? 오케이. 주피터 이제 그 주피터가 그 뭐죠? 목성이죠. 목성을 텅텅 비워요. 그다음에 그 안에 지구를 집어넣으면 지구가 몇 개 들어갈까요? 네? 50. 또 한 명 더. 50이나 70이나 또
17, 왜 또 17이야? 17, 3? 13? 왜 하필이면 13이야? 찍었어? 잘못 찍었어요? 잘못 찍었어. 1000개 들어가, 1000개. 1300개. 엄청 많이 들어가죠? 엄청 들어가. 무슨 소리야? 엄청 커요. 근데, 아까 발견된 그런 애들이 보면 저기 사이즈거든요? 어디 갔을까? 플래닛 매스. 플래닛 매스가 1이면은 주피터예요. 주피터의 몇 배야? 20배, 14배. 이렇게 돼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지구 같은 건 봐요, 못 봐요? 절대 못 봐요. 주님 오실 때까지 못 봐.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중에 이제 가장 그동안 관찰된 가장 잘 나온 외계 행성이 이거예요. 코로나 그래프 썼고, 그 다음에 저기 얼마나 잘 보여? 그냥 이렇게 뭐 사탕같이 끝이에요. 더 이상 못 봐. 그러니까 자세하게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못 봐. 아시겠죠? 근데 교과서에는 그렇게 나와요? 마치 제대로 본 것 같죠? 그러니까 그거 중요합니다. 잘 봐야 돼요. 그거 제가 이제 그 결론 부분에서 얘기할 거니까. 그럼 이건 뭐죠? 디스커버리 얼럿 해가지고 웹사이트를 가면 이 외계 행성 전문 웹사이트가 있어요. 나사에서 하는 거. 그래서 Rocky Super Earth in the Habitable Zone. Habitable Zone이란 건 이제 화성, 지구, 금성 같이 이렇게 태양으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걸 그래요. 근데 Rocky한 걸 발견을 했대. 잘 못 보고 아까 뭐 희미하게 보이니까 Rocky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죠? 아는 방법이 있어요. 네, 직접 보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배워서 간접으로 내 대신 와서 얘기해. 이리 와서 이미 배웠어.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4가지, 5가지인데 주로 쓰는 게 2가지. 하나는 트랜짓, 전구를 봐요. 전구를 보는데 거기를 땅콩을 하나 가져가지고 저기서 이렇게 돌려. 그러면은 땅콩을 그 앞에 갖다 놓으면 광도가 약간 좀 떨어지죠. 그거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외계에 이제 별이 있고 별을 도는 뭔가가 있어요. 근데 몰라. 근데 도니까 나하고 지구 사이를 가리면은 조금 어두워지겠죠? 그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임스 웹 같은 거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만큼 얼만큼 들어가고 이게 얼만큼 피리어드가 되고 그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되고 무게가 어느 되고 이런 걸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스펙트럼을 분석을 하면 그 대기가 있으면 대기가 어떤 물질로 되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거 배웠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예요. 아니, 그건 진짜예요. 뭐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것도 제임스 웹으로 한 겁니다. 시간이 없으면 빨리 넘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소개하고 싶은 건 Radio Velocity Method. 그래서 도플러 효과 알잖아요. 그죠? 우리 도플러 효과가 뭐죠?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앰뷸런스가 와. 나를 향해서 오면 소리가 피치가 높아지죠. 삐용 삐용삐용 하다가 나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돼? 늘어져. 삐요 왜? 파장이 이렇게 나한테 오는데 멀어지고 있으니까 파장이 늘어지는 거야. 예? 용수철 늘어나듯이. 근데 그게 빛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블루 쪽으로 오거나 레드 쪽으로 와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이용하면 돼. 근데 무슨 소리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사실은요 서로 도는 거예요. 서로. 근데 왜 지구가 도는 거냐면 태양이 무거우니까 태양은 거의 그대로 있고 지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일 목성 같은 게 목성이 한 2-3배 되는 게 혼자서 태양을 돌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돌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게 돌면 가운데 있는 태양도 흔들릴 거 아니야. 그 흔들리는데 그 나로 흔들리다 보면 나를 향해 왔다가 나로부터 멀어지다 하잖아요. 그거를 더플러 이펙트를 이용해서 매저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거기 도는 게 얼마나구나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엑소플래닛 익스플로레이션 해서 웹사이트가 있고 이게 내가 언제 캡처한 거죠? 작년 6월인데 지금까지 5,000개 컨펌 된 게 이렇게 있다. 이런 방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래프거든요. 예, 작년 그래프입니다. 근데 지금도 큰 차이 없어요. 큰 차이 없어. 그러면 저기 이제 있고 노란 게 트랜짓, 예, 네모 오른쪽 네모 보면 그다음에 밑에 이제 빨간 게 레이디오 블라서리거든요. 그러니까 레이디오 블라서리는 별로 없네,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트랜짓이에요. 자 보면 잘 보세요. 주피터 어디 있어? 저기 있어요. Y축은 플래닛 매스예요. 여기는 플래닛 매스 1이 Earth예요. Earth. 그러니까 지구는 1. 지구는 1이고 그다음에 X축은 보면 orbital period. 그러니까 365일. 여기죠, 여기. 이게 로그 스케일입니다. 로그 스케일 배웠어요, 혹시? 큰일 났네. 1, 2, 3, 4, 5로 가는 게 아니라 1, 10, 100, 1000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이런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이렇게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넘버를 한 그래프 안에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러면 여기하고 바로 옆에 있는 거하고 사실은 1 차이가 난 2배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10배 차이 나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차이가 큰 거예요. 자, 보세요. 지구, 이게 지구거든요. 지구 같은 행성 발견됐어, 안 됐어? 안 됐네? 에이, 선생님 비슷한 거 있잖아요. 너무 까탈스럽게 그러지 마시고 여기도 여기 지구 비슷한 거 여기 있고. 근데 잘 보면 여기 365일이지만 얘는 보면 100일이 안 돼요. 여러분 수성의 공전주기 얼마예요? 89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89일. 수성에 사람 살 수 있어 없어? 없죠. 알잖아요. 그죠? 안 돼. 그다음에 플래닛 매스인데 이것도 여기로 가면은 수성 정도예요. 이거 붕붕 떠다녀야 돼 우리. 붕붕 떠다녀야 돼. 안 돼. 조금 올라가면 다 납작해서 죽어.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없어요. 발견이 안 됐어. 발견 안 됐어요. Earth-like worlds, none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미징 된 거 뭐 이건 넘어가고요. 넘어가고. 이게 이제 이거 직접 이미징 된 거네요. 이거 보면 잘 보세요. 올비럴 피리어드가 10 밀리언이죠. 10 밀리언이니까 얼마요? 1000만 일? 1000만 일. 1000만 일. 그다음에 지구가 여긴 1000개 넘게 들어가. 그러니까 지구에 이건 뭐라 그러죠? 아까 목성에 비해서 막 목성에 막 1000배. 그런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목성에 1000배 너무하다. 뭐 100배, 10배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실제로는 못 봐요. 못 봐요. 제가 이제 지금 일하는 동료가 실제로 보는 프로젝트를 한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저는 I doubt.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 그러면 질문. 여기 보면 이렇게 뭐 Earth-like planet 해가지고 NASA Kepler's Hall of Fame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케플러 뭐 62F 뭐 해가지고 여기 보면 색깔도 다르고 텍스처가 질감이죠. 질감도 달라. 자, 여기 퀴즈입니다. 얘네들이 그림일까요? 사진일까요? 1번이 그림, 2번이 사진 해보세요. 시작. 1번이 그림, 2번이 사진. 사진이 좀 맞나? 그림, 사진이네? 아니면 3번도 해줄게. 반반이다. 3번. 네. 지금 2번이 사진이었죠? 정답은 100% 그림이야. 100%. 왜요? 직접 못 본다고 그랬잖아. 지구 같은 거는 직접 못 봐요. 지구보다 엄청 큰 거 보는데 봐도 저렇게 안 나와. 텍스처를 못 봐요. 아까 그냥 솜사탕 같이 뭉그레 이렇게 했잖아요. 색깔 알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제가 이제 아주 시간이 없어서 막 재밌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만 하면 제가 이제 옛날 그 20년 전에 일할 때 일하던 제가 그 하이어 했던 동료가 한국인이 있었어요. 이제 카이스트 나와가지고 어디 박사학위 하고 이제 우리 나사 그룹에 왔는데 그러고 이제 헤어졌다가 한 5년 더 됐나? 하여튼 5년쯤 전에 한번 만난 거야. 그 친구는 아직도 거기 일하고 있고 저는 이제 떠난 지가 오래됐어요. 20년 됐으니까. 아직도 일하고 있는데 옛날엔 예술 안 믿었는데 결혼을 하더니 이제 교회 잘 가는 핵씨를 만나갖고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녀? 그럼 요걸 들어볼래? 하면서 제 요 강의 한 걸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쯤 있다가 시험 들어서 왔어. 씩씩씩. 아니 선배님 이게 다 저 그림이라고요? 믿을 수가 없는데요. 막 그러더니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꼭 알아보라고. 그러더니 이제 소식이 없어요. 근데 잘 보세요. 나사 연구원이고 요거 연구하는 그 동이 바로 그냥 옆 동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나사에서 일을 해도 자기 분야 딱 벗어나면 옆에서 뭐 하는지 잘 몰라요. 이게 그림인지 사진인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 부모님도 계시고 학생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과학자들이 그렇다다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잖아요. 과학자들도 똑같아요. 자기 분야 빼놓고는 다른 과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하면 그래? 그렇구나. 넘어가지 별로 그렇게 자세하게 안 따져봐요. 똑같아요. 근데 100%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너무 이게 어디서 뭘 찾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왜 못 찾는 게 중요한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림. 얘네들 다 그림이에요. 다 상상도예요. 다 상상도. 100%. 100%. 근데 이런 게 있죠. 아마 똑똑한 학생들은 이런 질문 속으로 했어요. 아니 발견되지 않았다고 없어요? 발견 못했을 수도 있지. 왜냐하면 우리가 실력이 부족해서. 나중에 한 10년 지나서 20년 지나서 장비가 더 좋아지면 볼 수 있잖아. 그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만일 진짜 장비가 좋아져서 딱 여기에 해당되는 거 발견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있네? 근데 그거하고 우리가 사는 지구하고는 달라요. 왜 다를까요? 지구는
자전축 여러분 저보다 잘 알죠. 학교에서 배워서. 자전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자전축이 크면 어떻게 돼요? 계절의 변화가 극심해져요. 작으면 적도는 타고 극지방은 얼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됩니다. 자전축이 달라지면. 그다음에 자전 속도가 10% 느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10% 빨라지면. 느려지면 낮밤의 기온차가 심해서 사막 날씨가 되는 거고요. 어디든 가도. 10% 빨라지면 맨날 기상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태풍이 오는 거예요. 맨날. 굉장히 풍풍거리네. 네, 떨어뜨리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기울어져 있는 게 뭐 사고로 기울어온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맞게 기울어 놓으신 거예요. 설계가 돼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왜 설계가 되어 있는지 증거를 또 보여줄 겁니다. 자전도 마찬가지, 자전 속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지구가 거대한 자석인 거 여러분 다 알죠? 그래서 거대한 자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에 가면 오로라가 보이잖아요. 오로라가 왜 보여요? 태양풍이 오다가 자기장을 막고서 빙그르르 튕겨가지고 자기장이 가장 약한 부분에 가서 대기하고 부딪혀서 그게 이제 아이어나이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즈마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안 좋은 거예요. 뭐 아이슬란드 이런데 여행 가서 오로라 보러 가잖아요. 몸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방사능에 노출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 아니 별로 노출 안 돼요. 대기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만일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진짜로 노출되는 거예요. 네. 그런 거고. 사실은 이 거대한 자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죽는 거고, 만일 거대한 자석이 없으면은 우리가 방사능 픽폭을 맨날 맞고 사는 거예요. 물론 이제 대기가 막아주지만 2중, 3중 프로텍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의외로 다른 데 가면 이런 프로텍션이 없어요. 이 프로텍션이 있는 데가 목성, 토성 정도거든요. 근데 목성, 토성에 사람 못 살아요. 절대로. 그거는 이제 가스로 된 적이잖아요. 다른 데는 자기장이 없어요. 절대로 못 살아요. 화성에도 없어요. 화성 가면은 그 맨날 방사능 픽폭을 받고 사는 거지. 만일 화성 가면. 그러니까 뭐 일론 머스크가 이제 화성에 누구 보낸다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이제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걸 수 있어요. 중간에 질문 있으면 해도 되는데 단 광의하고 직접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가끔가다 그냥 평소에 궁금한 거만 물어보는 친구들이랑 막 선생 있으면 강의가 진도가 안 나가서 그렇게 안 되고 반드시 관련 있는 건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근데 다른 질문은 제가 대답을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시간이 없어요. 개기일식 얼마 전에 개기일식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미국에서 아시죠? 뉴스에 봤죠? 그래서 이거 직접 그거 하느라고 그냥 휴가 내고 거기에 가가지고 호텔 평소 100불 하던 게 막 1000불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보고 그런 사람들이 사진 찍으라고 뭐 그렇게까지 하나 뭐 왜냐하면 그런데 안 가도 부분일식 저희 집에서도 다 부분일식 봤어요. 사진도 찍고. 자, 개기일식 보세요. 개기일식이 왜 생기죠? 뭐의 그림자야? 뭐의 그림자? 달의 그림자. 달이 태양을 딱 가리는데 잘 보면 요거는 이제 프로페셔널 그 포토그래퍼가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기일식을 찍어서 이걸 이제 뭐라고 그럴까 이제 조정을 했더니 이제 여기 달 문이 다 보이고 여기 태양의 뭐 코로나 이런 거 다 멋있어 그죠? 이제 우주에서 보는 거, 우주 정거장에서 개기일식. 잘 보면은 저렇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지구하고 태양하고 뭐가 다른데? 뭐가 다르죠? 네 하지 말고 얘기해봐. 뭐가 달라? 그 이상은 안 돼? 아는 학생. 왜 저렇게 돼? 달하고 태양의 크기가 400배 차이 날 거려? 그렇죠? 그다음에 달하고 지구 거리하고 태양하고 지구 거리가 400배인가 차이 나요. 그래서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맨날 우연이라고 그러는데 참 저렇게 우연이 되게 힘들어요. 확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왜냐면 그 마을 사는 데다 주로 일을 해서 이제 제가 20년 전에 그 교회 다닐 때는 순 모임 가서 기도 제목이 지금 우주선 발사하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폭발 안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달이란다. 화성에 가서 이건 화성의 그 탐사선 있잖아요. 지금 화성에 최근에 간 게 퍼시비어런스 로버 아니에요? 관심이 없네? 관심이 없구나. 하여튼 있어요. 네? 퍼시비어런스 로버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삑 해가지고 위를 본 거예요. 뭐예요? 일식이 있었어요. 일식. 근데 저 동그란 건 태양이고요. 요거는 포버스라는 위성이에요. 근데 포버스 위성이 동그랗지가 않고 쭈글쭈글해. 그러니까 저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저래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보는 일식 같은 게 원래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드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뭐 제가 한 건 아닌데 이 태양과 지구, 달이 정확하게 맞는 이유가 태양의 지름과 달의 지름이 약 400배, 지구, 달 거리, 태양, 지구 거리가 약 400배예요. 정확하게 맞잖아요. 390몇 배 뭐 이래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가능한 크기 거리 비율의 균일한 분포를 이용해서 가정을 하면은 정확한 일치가 될 확률이 10의 12승분의 1이에요. 여러분 길 가다가 벼락 맞아 죽을 확률 인터넷 치면 나오거든요. 얼마일까요? 대략 한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사이에요. 200만 분의 1. 그러니까 100만 분의 1 해. 저 계산 편하게. 100만 분의 1은 10의 몇 승? 10의 몇 승이에요? 100만 분의 1. 100만 하면 10의 몇 승? 6승이죠? 너무 놀라네. 쏘리. 10의 6승. 그러면 뭐야? 10의 12승. 그러면 10의 6승 곱하기 6 아니에요? 10의 6승 곱하기 그러니까 100만 분의 1에다가 100만을 또 곱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길 가다가 벼락 맞아 죽을 확률의 100만 분의 1. 이게 맞을 확률은. 우리가 그 편견을 버리면 하나님이 저렇게 만드셨구나 하고 해석하는 것이 쉬워요. 진화적으로 우연히 만들어져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일부러 설계를 하셨다고 믿는 게 사실은 확률적으로도 훨씬 높아요. 네, 그 얘기 좀 했고요. 하여튼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이거 시간이 없어서 넘어갈게요. 예, 이거는 이제 음력, 양력의 문제인데 시간이 없어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보면은 달 이런 것 지구 보면 지구를 위해서 생명체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미세 조정이 굉장히 정밀하게 돼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 뭐 지구와 같은 걸 어디서 발견했다고 드디어 지구하고 똑같네 아니라는 거예요. 지구하고 크기만 똑같은 돌덩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되려면 확률적으로 몇억 분의 1도 안 돼요. 이렇게 될 확률이 한 몇 조분의 1 될 거예요. 몇 조분의 1. 그러면 실제로는 전 우주에서 지구와 같이 이제 뭐 어떤 창조 이런 거 생각 말고 하나님을 생각 안 해도 수학적으로 볼 때 지구와 같이 정말 이런 딱 조건이 맞는 게 이제 생길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하게 말해서 그냥 하나님이 지구에만 사람을 창조를 하시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고 믿는 게 사실은 수학적으로도 훨씬 더 확률이 높아요. 안 믿어지는 분위기야? 이제 그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5, 18장 시작. 네, 그렇죠? 하나님이 그냥 지으신 게 아니라 견고하게 하시고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뭐요? 사람이 거주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외계인을 찾으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뺐는데 외계 행성을 찾으려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진화론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진화가 맞으니까. 왜냐하면 진화라는 게 뭐예요? 우연히 어디선가 생겨나서 진화가 40억 년 동안 돼서 우리가 된 게 진화론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전 우주에 우리 은하가 크기가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 은하의 크기. 벌써 37분이나 큰일 났네. 이거 하면 안 돼. 시간이 없어. 나중에 그 비디오를 좀 이렇게 보내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얘기하면 안 되겠어. 진화론 때문에. 진화가 맞으면 외계인이 있어야 돼. 확률적으로 그래요. 근데 성경에 따르면 성경 한번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읽어보세요. 외계인이 있음을 암시하는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래서 외계인이 침공해서 지구가 망해서 되거나 뭐 지구의 온난화로 우리가 망해서 뭐 화성에 이주해서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고. 성경의 역사와 진화론의 역사, 빅뱅 우주론의 역사는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맛보기로 한번 외계행성을 얘기했고 이것도 사실 요거 2배, 3배 정도 해야 좀 정확하게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재밌어. 외계인의 지구 침공이 가능할까? 그래서 1, 2, 3, 4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5초 생각해 보세요. 5초. 나 물 먹을 동안. 자, 손가락 해주세요. 시작. 손가락. 4번 잘 모르겠다가 많어. 2번은 불가능. 또 4번, 3번도 있네. 그럴지도 모르겠다. 1번은 한 명도 없네. 오, 오케이. 고마워요. 1번 있어? 1번 하나 있네. 지구 침략이 왜 가능해요? 왜 가능해? 스타워즈 많이 봐서. 선생님도 스타트랙 많이 봤어요. 스타트랙. 네. 그거 굉장히 진화론의 바탕을 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그 진화론 믿는 게 아니라 그 스토리가 탄탄해서 많이 봤어요. 자, 정답은 2번이지만 1번, 3번, 4번을 찍어줘 여러분께 감사를 드려요, 선생님은. 왜냐하면 그래야 재미가 있어.
그냥 분위기 딱 보면 불가능이거든. 그래서 2번 이건 난 그걸 싫어해. 좀 이렇게 솔직하게 내가 마음에 있는 거를 표현해도 됩니다. 안전합니다. 여기 안전해. 내가 뭐 학점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미국에서 제가 며칠 전에 학점 주고 지금 와서 지금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됐어. 학점 시험 끝나고 지금 학점 주고 지금 학생들이 막 그 D 받은 학생들이 저한테 교수님 어떻게 좀 살려주세요 뭐 이메일 보내고 그러고 있어요. 왜 안 되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불가능인지 살펴볼게요. 이게 중요해요. 이것도 진화론하고 관계가 있어요. 알려줄게요. 자, 지구에서 지금 태양계 밖을 나간 우주선이 지금 2개 있어요. 지금 살아있는 우주선 뭘까요? 보이에저라고 해요. 보이에저 1, 보이에저 2. 그래서 70년대 발사예요. 70년대, 1970년. 벌써 얼마 됐어? 25년 됐죠. 그래서 이거 원자력으로 가요. 원자력으로. 원자력으로 추진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원자로에 이제 플루토늄이 뭐 이렇게 감쇄를 하면서 거기서 에너지가 뭐 파티클들이 나와서 이제 나오거든요. 일렉트론스 뭐 이런 거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게 에너지를 가지기 때문에 계속 데워지는 거야. 데워지면 거기에 이제 터모일렉트릭 디바이스를 내가 얘기를 왜 하고 있죠? 시간 없어. 하여튼 반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반영구적으로 원자력을 쓰니까 시간 없어. 자, 보예저의 속도가 지금 38이니까 어떻게 38,000 mile per hour거든요. 소리를 mile per hour 하면 767이야. 그러니까 킬로미터로 하면 한 1000킬로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보이저가 지금 몇 배? 한 4, 50배 되죠. 음속 4, 50 정도 되는 거예요. 저 기산 좀 빨리 해봐. 40이야, 50이야. 빨리. 요새는 학생들 암산 안 하나? 계산도 안 해보고 40이라고 그러면 어떡해? 38000 나누기 767 해봐. 50? 대충 50 되죠? 네. 음속 50이야. 엄청 빠르죠? 자, 엄청 빠른데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그 별 시스템이 알파 센토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게 삼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센토리가 4.367이고 거기 앞에 프록시마란 게 있나 내가? 높구나. 여기 프록시마란 게 좀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요게 4.2광년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잡으면 4.2광년이거든요. 4.2광년이란 건 지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빛이 출발해서 빛이 가는데 걸리는 거리예요. 그게 지구 그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깥에 뭐가요? 텅텅 빈 공간이 아무것도 없어요. 야, 대단하죠. 근데 저 얼굴을 들어서 보면 얼마나 별이 많아요. 그래서 은하계도 많고 이 얘기하면 또 20분 가니까 안 돼. 빨리 넘어가야 돼. 어려워요. 예. 선생님 입장에서 어려워. 할 말이 많은데. 자, 어쨌든 이렇거든요. 자, 사이즈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가는데 아이고 답이 너무 안 되지. 자, 보이저가 아까 38,000 mile per hour의 스피드로 가잖아요. 음속 50으로 가잖아요. 지금 가고 있거나 음속 50으로 해서 저기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객관식으로 할게 어려우니까 70년, 700년, 7000년, 7만 년 날 건들지 마라. 1, 2, 3, 4, 5 70, 700, 7000, 7만 날 건들지 마라. 자, 1, 2, 3, 4, 5 시작. 그래 5번 그거 좋아 5번이 좀 많어. 안 건들게. 5번 거기도 5번이야? 아, 5번이 많네. 또 4번? 4번 또 너도 건들지 마? 약간 말 잘 듣더니. 또 저 뒤에는 왜 거긴 안 해? 했어요? 한번 해봐. 1, 2, 3, 4, 5 1, 2, 3, 4, 5 5번이 맞네? 건들지 말랬는데 어떻게? 볼 일 없잖아? 7만 년 4번이에요. 문제가 7만 년이면 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상을 많이 하잖아요. 그 큰 우주선을 만들어서 일론 머스크까지 만들고 있잖아요. 그게 막 100명 들어간 거 만들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자손을 대대 나와서 기르면서 식물 기르고 뭐 돼지 기르고 해가지고 잡아먹으면서 키우면서 이러면서 7만 년은 그 한참 전에 주님 오신 거 확실해. 7만 년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해서 그래도 50년 이내에 가야지. 그래도 여러분 왜 우주 비행사 되려면 한 거의 30 가까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전투기 조종도 해야 되고 뭐 박사학위도 있어야 막 이런 게 있거든요. 리퀘어먼트가. 그러면 50년 이내에 도착해야지. 나이 80될 때 뭐 무슨 의미가 있겠냐마는 하여튼 그래도 50년 이내에 도착해야지. 자손 날 필요 없이 한 번에 가니까 50년 이내에 도착하려면 네? 뭐라고? 자, 이제 막 가속을 해야 돼. 막 빨리 가다가 이제 안정됐다가 막 가다가 이제 감속을 해서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이게 전체가 50년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속도를 한꺼번에 올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중력가 속도가 있거든요.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중력에서 다 뚜리지 되고 이렇게 왜 저기 여보 청룡 열차 타면 막 올라가면 이렇게 눌리잖아요. 그게 한 뚜리지 돼요. 그거 몇 초 하죠? 한 10초, 5초. 그거 1시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거나 뭐 문제가 생겨요. 피가 몰리니까. 그러니까 특공 훈련 받고 막 전투기 조종차 훈련 받는 사람이 9G까지 가는 거는 10초 이래요. 그거 넘어가면 죽어요. 그 다음에 반대 네거티브 G는 뭐냐면 이제 혁명열차 내려올 때 하잖아. 그게 2G, 3G 돼. 3G도 안 돼. 그거 넘게 막 1시간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진짜 죽어요. 진짜 죽어요. 그래서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여러분이 특공 훈련을 받았다는 가정하에 건강하고 젊고 특공 훈련을 그러니까 여기 좀 덜 젊은 분들 저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하면 다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젊은 우리 학생들 중에 건강해. 그 다음에 특공 훈련까지 받으면 뚜리지야 맥시멈이. 오케이, 뚜리지. 그러면 이걸 올리는데 속도를 막 올리면 안 되고요. 뚜리지 이상으로 안 가게 올려야 돼. 그러니까 천천히 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살려면 그 이상으로 올리지도 못하지만 올리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 뚜리지가 한계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여러분이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주 비행사가 지구를 빠져나갈 때 받는 게 뚜리지예요, 결국. 예. 아, 내가 한글을 해놓고서 지금 영어로 봤구나. 아, 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속도의 10% 정도는 가야죠. 왜냐하면 빛이 센터리까지 가는데 얼마였어 아까? 4년, 4.3년. 빛의 속도의 10%니까 한 40년. 아까 가속 이거 감속이 있으니까 한 50년 이내에 가려면 최소한 빛의 속도의 10%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0%를 잡은 이유는 빛의 속도의 뭐 2%, 빛의 70% 이러면 상대성 이론이 적용돼서 계산이 힘들어. 여러분들 다 기절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좀 곤란하고 여기 중학생도 있으니까 중학생 중1도 알 수 있는 수학을 하기 위해서 10%를 잡았어요. 그래서 10%까지 우주선을 가속을 못해요. 사실은 불가능한데 된다고 치는 거예요. 자, 된다고 치고 자, 집중 좀 해주세요. 여기 제일 쉬운 건데 여기 딴짓하면 안 되지. 제일 쉬운 거. 자, 빛의 속도의 10%를 10%까지 우주선을 뚜리지로 가속을 할 때 된다고 생각하고 그 속도에 도달까지 하면 대충 한 2주 돼요. 2주. 그러니까 2주 동안 왜 여기 우주선 발사하면 그 우주에서 대기권 바깥으로 가서 중력권 빠져나가는데 한 3분인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우주 비행사 3분 하는 거야. 거기다가 아이고 이제 살겠다. 근데 이거를 2주 동안 하고 있어야 돼.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하지만 정말 특공 훈련을 평생 받아갖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치는 거야. 아주 정확한 지금 표현이세요. 안 되는 건데 된다고 친다는 거예요. 된다고 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 가속하고 감속하는 요 기간이 이제 2주인 거죠. 2주. 나머지는 이제 4년. 오케이? 그런 겁니다. 근데 저게 뭘까요? 저게 우주 정거장에 있던 강화 유리거든요. 근데 저렇게 한번 깨져서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왜 저게 뭐가 부딪혀서 그럴까요? 한번 운석 부딪혀서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또 어떤 쓰레기? 우주선 쪼가리 부딪히면 다 죽어요. 안 돼요. 다른 올빗 다른 데서 돌고 있던 인공위성에서 약간 페인트 쪼가리 있죠. 나풀나풀. 그게 떨어져 나왔는데 그게 부딪혀서 저렇게 됐어요. 왜요? 그 속도 차이가 때문에. 왜냐면 그 에너지가 그 크네릭 에너지가 1/2 mv 스퀘어. 그러니까 2분의 1 mv 제곱이거든요. 그거 계산해 보면 나와. 그래서 그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페인트가 부딪혀도 저게 방탄유리가 깨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속도가 저 속도가 사실 그 빛의 10%는커녕 빛의 0.0001%도 안 되는 속도인데 저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빛의 속도의 10%로 달려가는데 눈송이가 있어 지금 눈송이. 스노우 눈송이가 있어. 그거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TNT 사톤. 그러니까 TNT 사톤이면 이제 여기는 이 마을 다 쑥대박 되는 거예요. 1km면은 수도폭탄. 그러니까 좁쌀 있죠, 좁쌀. 좁쌀 하다가 부딪히면 옛날에 히로시마 원자탄 있죠. 그 위력이에요. 그래서 이 강의를 하니까 어떤 분이 우주선 튼튼하게 만들면 되죠. 튼튼하게 만들어서 튼튼하게도 못 만들지만 튼튼하게 만들어도 안 돼요. 왜냐면 아무리 튼튼하게 만들어도 원자폭탄을 어떻게 해. 그리고 정말 마징가 제트를 만들던 그 초합금으로 만들었다. 또 재미가 없구나. 어른들은 오히려 웃는데. 초합금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우주선이 안 되더라도 안에 있는 우주 비행사는 통닭 구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안 돼요. 그건 무슨 소리예요? 피해야 돼. 절대 부딪히면 안 돼요. 피해야 돼. 자, 그러면
피할 수 있냐 없냐를 봐야 되거든요. 볼게요. 피할 수 없냐고. 자, 이게 브레이킹 디스탈 제가 한국말을 몰라서 일단 영어로 썼어요. 한국말 안 했나? 자, 여기 보면 이건 이제 제가 공식, 이건 이제 중학교 물리면 다 아는 공식인데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저기 눈속 우주를 가다가 저기 좁쌀만한 뭐가 있는데 그럼 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디텍트를 할지도 모르지만 했다고 치고 피해!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러면 끼릭 하고 우주선에 서야 되잖아요. 쓰는 동안 2주가 지나가고 2주 동안 간 거리가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의 100배. 멈출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네. 절대 안 돼. 에이 선생님 피하면 되죠. 왜 멈춰? 피하면 되지.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청룡열차 이렇게 쫙 내려가는데 하면서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옆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될까? 더 힘들지. 그치? 더 힘들어요 사실은. 그거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회전 반경 계산해보면 200AU야. 그러니까 피하는 그 각도가 있잖아요. 이렇게 피하는데 거의 그 좁쌀 근처 갈 때까지 거의 못 틀어요. 못 피하고 못 틀어. 그래서 안 되는데 100번 양보해가지고 어떻게든 된다고 쳐요. 정말 너무 양보해. 너무 착해. 너무 양보해. 어떤 문제가 아니면 에너지 문제가 있어. 자, 지금 앨런 머스크 그거는 지금 엄청난 엔진이고요. 그거 말고 아폴로 착륙선이 한 13톤인가 되는데 그거보다 더 작은 거. 그럼 이제 양보를 많이 한 거죠. 작은 걸 띄우는데 드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에너지 계산하면 대충 6 곱하기 10의 12승 주올이에요. 주올. Joule. 주올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이고 한국말 해놓고 있구나. 쏘리. 이건 뭐죠? 이게 뭐냐면 이건 그냥 인터넷에 있는 거예요. 전 지구에서 에너지 소비량 1년 동안 소비량이 580 밀리언 테라줄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저걸 저렇게 하는 10의 6승 곱하기 10의 12승이니까 뭐 10의 18승이죠. 580 곱하기 10의 18승이니까 이거하고 비교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580배잖아요. 그럼 대충 한 2.5주 간에. 그러니까 그 정도 속도를 왜냐면 여러분 이 우주선이야 지금 일론 머스크의 그 스타쉽 같은 거는 이만큼이 다 액체 산소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시간이 없네. F equal ma 아니에요. 그 뉴턴's law에서 그죠? 네? F equal ma인데 이게 추진력이 이제 F야. F고 가속도가 있잖아요. 스트리지에 맞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런 로켓을 이런 디자인을 쓰는 이유는 왜냐하면 M이 줄어버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포스가 같고 A는 같은데 아니구나. 어떻게 되는 거야? 헷갈린다. A는 같은데 질량이 줄어들면 어떻게?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이제 엄청나게 이제 속도가 낼 수 있는 거네.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데 문제는 이제 그거 하는데 드는 게 이제 우주선 하나인데 그거 이제 계산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계산해 보면 아폴로 우주선 발사에 필요한 에너지 약 100만 배. 다시 말해서 이 우주선이 100만 개가 한꺼번에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발사하면 이제 2주 동안 가면서 10%까지 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2주 동안 계속 가속을 하려면 100만 배가 있어야 된다니까. 우주선에 실어 못 실어? 절대 못 실어요. 절대 못 실어. 그래서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 자, 그러면 지금 이해가 됐죠? 안 된다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외계인 없습니다. 성경에는 외계인을 암시하는 단 하나의 단어도 없어요. 단 하나에. 그 다음에 외계인이 있어서 진짜 다른 데도 막 있으면 외계인이 죄를 지면 어떡해? 그럼 예수님이 또 가셔야 되네? 거기도 마리아가 있어야 되네? 마리아 2 있어야 되고 예수님 2 있어야 되고 신학이 이상해져요. 근데 실제로 그 버젓이 신학자들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우주 기독론 뭐 해서 다중 구세주였나 뭐 하여튼 그래. 그래서 하여튼 뭐 별 이상한 거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 논리가. 근데 성경에는 그런 말 절대 없어요. 그다음에 설사 외계인이 있어도 못 와요. 저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외계인의 침공은 불가능하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퀴즈야. 잘 보세요. 이게 참 답답을 많이 해서. UFO에 외계인 타고 있어 안 타고 있어요? 지금 누가 잡담했었지?
외계인 여기 제일 형아 같은데 외계인 동갑이야? UFO에는 외계인이 타고 있어 안 타고 있어? 아 너무 쉽게 해놨네. 4번이에요. 미확인 비행 물체야. 그러니까 뭔지 몰라. 뭔지 몰라. 한데 외계인은 관계없어. 근데 뉴스에 아무리 외계인인 것처럼 나오고 미국에서 작년에 청문회까지 했어요. 외계인 있어 이러면서 한 소령이 나와가지고. 근데 그 사람 얘기 들어봐도 그냥 들은 거 얘기하는 거지 지가 봤다는 게 아니에요. 네. 성경적으로 없어요. 만일 진짜로 외계인이 있으면은 이제 저랑 비슷한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해석이 바뀌겠죠. 아, 이런 게 아니었네. 하지만 as long 지금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쓰인 거면 외계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외계인 가지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발견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올 수도 없어요.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UFO는 외계인과는 관계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진화론이고 여러분이 이런 걸 배우는 이유는 진화론 때문에 여태까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있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진화론의 세상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진화론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성경과 뭐 유신 진화론이 어떤 관계가 있는 이런 강의도 한 2시간짜리가 있는데 뭐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뭐 내년 내후년에 한번 오게 되면 자세히 하겠습니다. 길문. 예.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음, 음, 그렇죠. 근데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못할 게 없죠. 왜냐면 지금 알 수도 없다. 월몰 쓰면 되죠. 뭐 월프 엔진 쓰면 되죠. 그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죠. 근데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이거는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구에만 한정했고 우리한테는 얘기하지 않고 다른 은하에 가셔가지고 지구하고 똑같은 거 만들었다 이렇게 상상은 할 수 있지만 그거하고 우리가 믿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분명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 번의 제사를 치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단 한 번에. 그 단 한 번의 제사는 게 영원한 제사인데 그 영원한 제사를 저는 전 우주적인 제사라고 생각해요. 전 우주적인 제사, 그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은 그래서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 한 방울이 과거, 현재, 미래 전 인류가 죄를 지은 그 피 전체를 다 합한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제 속죄가 된 구속이 된 거죠. 네, 질문. 무슨 소리죠? 못 만드는 게? 자기장 솔레노이드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 전류 흘리면 만들어지죠. 네. 네. 대학 가면은 맥스웰 방정식 이런 거 배워요. 물리과나 전기과 가면 전자과 가면 그래서 그런데 자세히 배웁니다. 네. 음. 그런 정도는 하나님밖에 못 하시죠. 네. 인간은 못 합니다. 또 질문. 이제 이게 하고 이제 그 다음이니까 휴식을 안 해도 되나요? 학생들. 휴식 가면 또 엉망되겠죠. 네. 네. 질문하면서 휴식합시다. 질문하면서 5분. 네. 질문하면서. 아직 안 끝났구나. 자, 그래서 이 결론이 뭐냐 하면, 다 보세요. 자, 보세요. 학생들 잘 보세요. 형아가 이렇게 좀. 자, 성경의 눈으로 우주를 보는 거예요. 잘 보면, 별들은 우리가 지구로부터 관측할 수 있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별을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외계인이 못 오듯이 못 가요. 인간이 갈 수 있는 거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달 한 번 갔네. 잘 생각해봐. 그다음에 무인우주선으로 태양계 봤어요. 무인우주선, 그러니까 사람이 가면 태양계 다 못 봐요. 화성에 가는 게 테크니컬리는 가능해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세요. 매 2년 그 주기가 있어요. 보내는 주기가. 화성에 보내는 게 매 2년에 한 번씩 보낼 수 있거든. 이유는 뭐예요? 서로 이렇게 도니까 가장 가까워졌을 때. 그러고 이제 그거 놓치면 2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갔어. 가장 가까워졌을 때 딱 맞춰서 화성에 갔어요. 그럼 못 돌아와요. 그 다음 2년 동안. 화성 2년 동안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산술적으로는 가능해, 가는 게. 하지만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먼 미래는 가능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맥시멈이에요. 화성이. 근데 거기 가도 거기 다 자기장이 없으니까 피폭이에요. 바다나 피폭, 여러분. 살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네. 음, 음, 음. 근데 연료는 어디서 나요? 연료는 어디서 나요? 예. 예, 마징가 제트가 있지 않는 한 안 돼요. 예. 예. 응. 사람의 설명서. 어떻게 살아가야지, 오케이.
예. 우리하고 관계 없으니까. 예. 그렇죠. 자, 그럼 굿.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 이렇게 대충 읽어. 다시 읽어봐. 시작. 자, 너무 별들이 많아요. 그 별 은하에 대해서도 제가 강의를 한 2시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별들과 은하가 있는 이유는 낮과 밤을 이제 이루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이 별들은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기 위한 거야. 그래서 만드신 거예요. 성경에 다 그렇게 써 있어. 그게 목적이야.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은 아유 그런 게 어딨어 막 이렇게 막 우주가 빅뱅에서 시작해서 좀 이따 얘기할 거지만 이렇게 해서 수많은 이런 게 만들어졌지.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보지 않고 완전히 시각이 다르죠.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측을 함으로써 징조와 계절과 낮과 해를 알 수 있도록, 그게 목적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제가 간접적으로 증명을 했죠. 우리가 갈 수 없다, 올 수 없다. 오직 볼 수만 있는 거야.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태양계나 이제 또 우주를 보면 굉장히 정교하게 수학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수학으로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펼치셔서 질서정연한 우주를 창조하셨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지금 학생이 질문한 거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아시겠죠? 자, 또 질문. 이제 그 다음 주제거든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한두 개. 예. 그 다음 주제가 그거에 대한 대답이에요. 예, 그거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제 좀만 기다려 보세요. 또, 네. 그거는 좀 관계 없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그냥 그것도 이제 그 상상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지 않고 지금 우리가 과학자들이 최대한으로 먼 미래 해볼 수 있는 걸 가정하고 이제 해야지, 그걸 넘어가는 걸 하면 뭐 대답 못할 게 없죠. 그죠? 사람도 만들 수 있지 뭐. 프랑켄슈타인 만들어서 이거 한이 없어요. 하려면. 예. 아까 신학적으로 우주 기독론 해가지고 예수가 수백 명 있고 뭐 마리아가 수백 명 있게 상상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성경적이지 않죠. 여러분이 알죠? 하나만 더 할까? 또. 예. 네.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인간이 아니죠. 네. 네.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서 그냥 이제 객관적으로 보고 과학적으로 볼 때는 진화가 맞으면, 근데 진화가 없으면 있을 수가 없죠. 진화가 아니고 그냥 영이 없는 걸 창조하셨다. 근데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구원자시잖아요. 구원하고 관계가 없고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것들 뭐 만들어 놓으셨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우리의 관심사도 아니고 성경에서의 관심사도 아닙니다. 예. 근데 하여튼 뭐 상상은 이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 하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면 사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뭐 절대 그런 거 없다 이럴 필요도 없지만 별로 우리한테 가치가 없는 어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 하나에서 볼 때 가치가 없고, 내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으로 얼마든지 디베이트 할 수가 있는 문제예요. 맞죠? 지금 말씀하신 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지만 지금 이 주제의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으로 볼 때는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모르죠. 진짜 나중에 예수님 만났더니 사실 이랬어.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써 있는 대로 믿었는데요. 이런 게 나을 것 같아. 예? 자기가 막 상상해서 하는 것보다는. 예.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안 쉬어도 되죠? 예. 화장실 가고 싶으면 조용히 나갔다 오세요. 자, 빅뱅 우주론이 혹시 배우나요? 배웠어요. 그래서 자, 우리 학생 크게 좀 읽어주세요. 목 아파서. 예. 시작. 138억 년 전 무에서 유로 생겨난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이론. 팽창 과정을 역으로 되짚어가면 최초의 순간에는 모든 것이 한 점에 있었을 것이라는 발상.
현대 표준 우주 모형은 람, 람다 콜드 다크 매터 커스모그리로 불린다. 우주의 밀도 대략 72%를 차지하는 암흑 에너지와 23%를 차지하는 암흑 물질이 우주의 주된 구성 물질이란 뜻이다. 네, 고마워요. 이거 배운다며. 한국말로 나오나? 그렇구나. 한국말로 뭐라 그러는데? 람다 CDM. 람다 CDM이라는 게 저게 이제 표준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람다는 암흑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다크 매터가 암흑 물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우주론은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우주론이에요. 만일 암흑 에너지가 실제로 있지 않다. 물질이 실제로 있지 않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금 우주론 다 꽝이 되는 거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조금 살펴보려고 그래요. 예. 근데 이거에 이제 빅뱅 우주론에 대한 강의를 제가 이제 2시간씩 7주 이렇게 해왔는데 이거를 제가 한 30분, 20분 내로 해야 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개요만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빅뱅 우주론에 토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은 꽝이야. 이거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하나는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 예, 시간 없어서 설명 안 할 거고. 2번이 뭐냐면 우주 원리예요. 이게 중요해요. 자, 우주 원리라는 게 뭐냐면 이건 교과서에 나온 겁니다. 교과서에. 현대 우주론에서 가정을 하는 개념인데 이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거시적으로 본 우주의 밀도가 일정하고 등방적일 것이다. 일정하고 등방적일 것이다. 이제 이 윈도우가 100 메가팔색이라고, 그러니까 메가팔색이 뭐냐면 1팔색이 3.26 광년이거든요. 3.26 광년. 100 메가팔색이 뭐예요? 326만 그 라이트 이어스. 빛이 326만 년 동안 가는 그 윈도우를 만들어 놓고 보면 다 일정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럴듯한 말이죠. 그게 이제 우주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 우주 원리에 대해서 좀 이따가 좀 얘기할 겁니다. 이건 이제 지금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이제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를 했고, 제 취미가 또 상대성 이론이거든요. 취미가. 근데 그 상대성 이론을 이제 발표를 했고, 그로부터 십몇 년 뒤에 21년에 이 르마터라는 또 과학자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다가 아까 그 우주 원리를 적용을 해서 상대성 이론의 그 방정식을 풀어내요. 장방정식. 그 장방정식이란 거는 non-linear equation, 뭐 얘기 왜 하려야지? 얘기 안 합시다. 하여튼 풀 수가 없는데 그걸 단순화시키면 풀 수가 있는 거야. 단순화시켜 어떻게 단순화시키냐면 우주는 우주는 하나의 물처럼 그냥 균등하고 시작점도 없고 끝점도 없잖아요. 물 보면. 그죠? 근데 그렇게 가정을 한 이유는 뭐예요? 아까 우주 원리. 밀도가 일정하고 등방적.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단순화시켜서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풀어낸 그 공식이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래서 시간 없으니까. 요거는 허블 상수예요. H 스퀘어. 허블 상수에 제곱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 근데 그게 이제 그런데 이 공식에 따르면 우주의 공간이 팽창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저기 있는 은하가 우리로부터 멀어지는데 우리로부터 막 지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나는 억울해. 나는 제자리에 있는데 공간 자체가 팽창한다는 거죠. 제가 그 제 백팩 여기 있다. 이거를 미리 했어야 되는데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네. 잠깐만요. 힘센 학생. 이거 좀 불어봐요. 누가 저 힘세? 주원이가 누구야? 자, 이거 좀 풀어주세요. 불어주세요. 요만하게. 불어서 묶어주세요. 그만 묶어주세요. 힘세다 진짜. 성가대 해요? 최대. 땡큐. 성가대가 아니고 최대. 자, 왜 놀랐어? 왜 이렇게 기침을 해? 자, 이 풍선을 보면 이거 우리의 우주 있잖아요. 우리의 우주 공간 이런 모든 것을 3차원 아니에요? 3차원을 꽉꽉꽉 눌러서 2차원에 가뒀다고 생각해. 가둔 다음에 이렇게 래퍼라운드 해가지고 풍선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우주가 이 고무막이에요. 고무 바깥, 고무 안쪽은 무시. 그러면 이거를 풍선을 불면 점점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점을 하나 여기 찍고 여기 찍어. 점점 불면 점과 점 사이가 멀어져요. 어떻게 돼요? 점점 멀어지겠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공유라고 한 게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암흑 에너지고, 여기 보면 이게 다 퍼지티브예요. 이거는 뉴턴의 중력 상수, 이건 밀도거든요. 다
포지티브한 넘버예요. 뭔가 있어요. 제로도 아니고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H가 여기 있는데 H가 뭐하고 비례해요? GP에 비례, 이거하고 비례하는데 어떤 아니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 하여튼 이거를 해석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공간이 늘어난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21년에 발표를 한 건데 29년인가요? 27년인가? 허블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허블 스페이스 그 우주망원경의 그 허블입니다. 이 허블이 이렇게 이 윌슨 마운틴이라고 캘리포니아에 가면 이제 있고 100년 전에 가장 좋은 천문대가 윌슨 천문대인데 거기에서 보면서 이렇게 은하들을 관찰하니까 일로 보나 절로 보나 나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고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멀리 멀어지네를 알게 돼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여기 있고 나로부터 다 멀어져가. 그럼 나의 위치가 어디 있다는 얘기죠? 우주에? 중심에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이 사람 논문에 나옵니다. 이게 중심에 있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중심에 있을 수가 있지? 근데 중심에 있으면 왜 안 되죠? 그러게. 우주 원리에 위배되니까. 우주 원리에 위배되면 왜 안 되죠? 그래서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 요걸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우주의 중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 공간이 늘어나면 이게 다 설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게 우주론으로 이제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뭐가 이제 뻥 터져서 이제 왜 이렇게 창조 과학하는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지식이 없는 분들이 아니 한 점에서 꽝 터졌는데 이 대폭발 이론이란 게 말이 됩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풍선의 모델로 이제 설명을 하고 또 대폭발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 알고 계신 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빅뱅 우주론은 중심과 경계가 없고 균등하고 등방한 우주예요. 이게 이제 지금 우주론이에요. 우리 대학교에서 물리학과 학생들 1년 동안 배우는 거 지금 5분 만에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뭐냐면 선물. 땡큐. 자, 아까 그 프리드만의 방정식을 이렇게 풀면은 거기 아까 K가 있었는데 잠시만요. 요게 이제 곡률, 커버처인데 이제 우주가 플랫해요.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빵이에요, 빵. 플랫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 어렵죠. 할 수 없어. 자, 그게 빵이면은 이렇게 단순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허블 상수는 관측이 돼요. 알 수가 있어요. 요거는 정해져 있어요. 뉴턴의 그래비테이션 컨스턴트. 그럼 뭘 계산할 수 있어? 1도. 그래서 밀도를 계산하면 이게 나오는데 이게 입방미터. 큐빅 미러죠. 큐빅 미러에 프로톤 3개인데 프로톤에다가 일렉트론 집어넣은 그게 수소가 돼요. 그러니까 수소 원자 6개가 들어가 있는 밀도예요. 지금 우리의 밀도가. 저 공식에 따르면 그렇게 우리가 관측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 공식에 따르면 저게 우주의 밀도예요. 평균 밀도. 그런데 관측을 해보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모든 거 스타즈 프리 하이드로젠 힐륨 다 따져도 4%인가 밖에 안 돼. 5%? 4%인가? 어떡하죠? 나머지 96%? 깜깜하잖아. 그래서 암흑 에너지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제 100여 년부터 막 거의 이제 막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베라 루빌이라는 과학자가 이제 그 브룩헤이븐 내셔널 랩이라고 뉴욕에 있는 데인데 거기서 이제 이거를 하다가 은하가 이렇게 도는데 케플러 법칙에 의하면은 이렇게 은하에서 멀리 있는 별과 가까이 있는 별이 이제 도는 속도가 이렇게 어느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맞지 않게 나오는 거야. 다르게. 근데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게 설명이 되려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질량의 한 몇십 배 이상 되는 뭔가가 있어야 돼. 그것을 그래서 암흑 물질이라고 부르고 지금까지 정설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100여 년째. 아시겠죠? 그게 암흑 물질이고 암흑 에너지는 초신성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여러 가지 타입 중에 초신성인데 이 초신성 뭐냐면 쌍성이에요. 하나는 Red Giant Star라고 해요. 적색 거성하고 White Dwarf 쪽 아주 굉장히 밀도가 있는 White Dwarf 백색 외성이 붙어 있어. 백색 외성이 근데 힘이 세요. 그래가지고 이 허약한 적색 외성의 물질을 빨아들여요. 점점점 이제 몸무게가 늘어나다가 태양의 1.4배가 되면 체인 리액션을 이렇게 해서 터집니다. 그게 초신성이에요. 그게 이제 초신성. 그래서 여기 보면 4월 4일에 아무것도 없다가 은하거든요. 빵 하고 뭐가 나왔죠. 그러니까 은하에 별들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한 2,000억 개 있어요. 최소한. 2,000억 개 합친 것만큼 밝아. 별 하나가 터졌는데. 이게 이제 초신성이에요. 마찬가지.
마찬가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 태양의 무게의 1.4배 돼 있을 때 터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일정한 상태에서 터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밝기가 항상 일정하다고 가정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 이 촛불 같은 걸 보면은 이 어느 정도 밝기가 어느 정도 촛불 원래 밝기가 어느 정도인지 안다면 그 촛불의 밝기를 측정을 한다면 이게 얼마나 멀리 있다는 걸 측정할 수 있겠죠? 있겠죠. 그러면 그것을 이용해서 거리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거리를 이제 연구들을 했는데 이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는데 요 빨간 선에 맞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얼마나 어둡냐, 얼마나 밝으냐 이거예요. Y축은. 그럼 요게 맞게 나와야 되는데 이 과학자들이 이제 볼클리 팀, MIT 팀이 이제 그 유명한 사람 그 연구자들이 이제 경쟁을 하면서 연구를 했는데 아무리 해도 멀리 있는 건 요로 나와. 더 어둡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은 옛날에는 팽창 속도가 더 더뎠다는 결론이 나오게 돼. 다시 말하면 바꾸면은 미래는 팽창 속도가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속 팽창 이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속 팽창의 이론을 이용해서 수학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이게 아까 이제 암흑 에너지가 한 30%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암흑 에너지 한 20 몇 프로인데 이제 우리가 보이는 5%하고 합치면 대상 30대가 30%니까 0.3. 근데 에너지 덴서리가 0.7로 나온 거야. 70%의 암흑 에너지가 발견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암흑 에너지의 발견으로 노벨상을 2011년에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세 사람이. 그래서 게임 끝났다. 아, 이건 넘버는 요새 뭐 60 몇 프로라고 그러니까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여튼 이게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주론이에요. 다 배운 거예요, 여러분. 대학에서 4년 동안 배우는 거 지금 독파했어요, 지금. 예. 15분 만에. 이런 거거든요. 자, 요게 이제 지금 우주론이에요. 오케이. 자, 그런데 노벨상도 받았는데 여러분 노벨상 받은 사람한테 가서 아저씨가 아닌 것 같은데 할 수 있어 없어? 안 돼요. 예, 그 권위가 있지. 엄청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저도 그 나사에서 일할 때 노벨상 받은 사람하고 뭐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노벨상 수상자인지 모르고 명함도 교환 안 하고 사인도 안 받고 나중에 노벨상 수상자가 아주 억울해한 적이 있는데. 예. 근데 어쨌든 자 그런데 반론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하나만 얘기할게. 하나만. 아, 여기 보면 marginal evidence for cosmic acceleration 뭐예요? 증거가 있는데 증거가 좀 빈약해. 그래서 아까 똑같은 실험을 훨씬 더 많은 이제 이때는 아까 실험은 1999년에 한 거거든요. 논문이. 근데 이거는 2006년인가 그래요. 맞죠? 2016년. 그죠? 얼마 안 됐어. 훨씬 많은 거 가지고 했더니 안 올라가고 오히려 내려가는데? 그래서 marginal evidence로 한 거야. 요게 이제 노벨상 받은 얼굴 오른쪽, 왼쪽이 세데타. 어느 게 맞을까요? 물론 이 노벨상 받은 연구는 훨씬 더 엄청난 그 일들을 하고 논문도 엄청나요. 막 몇십 페이지 되는 엄청난 논문이고 이거는 이제 거기에 비해서 빈약해. 하지만 새로운 이거를 다 아는 그 위에다가 또 한 연구잖아요. 근데 노벨상 받은 연구 틀린 것 같은데 이런 논문이 이제 수십 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는 증거는 분명치 않다. 무슨 소리야? 암흑 에너지가 있다는 거는 분명치 않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요번에 한국인이 이제 더 최근에 한 연구인데 2011년에 노벨상 수상자 틀렸어. 내가 다시 이거를 정밀해 관측을 해보니까 그 초신성의 밝기가 그 초신성이 포함된 은하의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광도 진화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냥 몰라도 되고요. 이 광도 진화가 때문에 착시 현상으로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 그래서 노벨상 받은 거 틀렸다라고 주장을 해서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물론 아직 소수 의견이에요. 근데 제 개인 의견으로서는 지금부터 한 10년쯤 되면 이제 꽝이라는 게 밝혀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했다가 10년 뒤에 암흑 에너지가 꽝이 되나 안 되나 한번 여러분 이제 대학 가고 대학 졸업할 때쯤 아마 나올 겁니다. 네. 네. 김진호 교수가 이렇게 말했었는데 맞나 틀리나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제 오른쪽이 노벨상 받은 연구고 이건 이제 아까 그 프리드만 방정식 이렇게 도표로 만들면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 X축이 Y축이 암흑 물질이고 우주는 플랫해요. 이게 설명할 시간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우주가 플랫하면 이게 플랫 라인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어야 돼 항상. 그 다음에 아까 이게 한 0.3 돼야 되잖아요. 여기에 있어야 되고 이 에너지 댄스 0.7 있죠? 여기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암흑 에너지가 없으면 어떻게 돼?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럼 플랫이 아니게 되는데? 곤란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네. 그 다음에 이제 암흑 물질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제 시간이 없어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빅뱅 이론에 따른 우주의 나이 계산하는 방법 혹시 아나요? 배우나요? 어떻게 계산하는지? 오케이. 자, 보면 어디 갔죠? 이게 가상의 두 은하를 가상을 해. 가상. 그러니까 은하 A가 있고 은하 B가 있는데 거리가 D고 이제 팽창하니까 이제 서로 멀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상이에요, 가상. 그러면 속도가 V거든요. 그럼 걸린 시간이 계산되고 허블 상수가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우주의 나이는 허블 상수를 인버스를 하면 돼요. 허블 상수분의 1이 우주의 나이예요. 넘어갈게요. 근데 허블 상수는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대략 한 70 정도, 70, 75 이렇게 되나 봐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여기 메가팔섹은 이제 이 킬로미터 per second per 메가팔섹은 무슨 뜻이냐면 관찰자로부터 326만 광년 떨어져 있는 은하는 73km per second의 속도로 멀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미예요. 굉장히 느린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주가 크기 때문에 저 멀리 있는 우주는 굉장히 빨리 이제 막 빛의 속도로 멀어지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이 근처에서는 우리가 평생 살아도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럼 그거 집어넣으면 돼요. H를 집어넣으면 대충 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한 134억 년 나와요. 134억 년. 근데 우주의 나이 요새 137억 년 뭐 이렇게 하잖아. 그건 이제 거기다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를 집어넣어서 여러분이 싫어하는 인테그랄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근데 잘 보세요. 잘 보시고. 자, 이게 다 교과서에 나온 거거든요. 이건 이제 펜스테이트의 천문학과 저기 웹사이트에 있는 거예요. 허블 상수가 또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요새 이제 이 관측 기술이 발달하니까 허블 상수도 굉장히 정밀하게 측정을 해요. 옛날엔 여기 있었는데 지금은 요 방법으로 하니까 이렇게 되고 또 하나 하니까 이렇게 되고 또 새로운 방법으로 하니까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세 개가 서로 다르죠. 근데 이걸 굉장히 이제 이거 하는 그 연구자들이 굉장히 정밀하게 하기 때문에 서로 이건 양보할 수 없는 넘버인데 문제는 세 가지가 서로 이렇게 이 중에 뭔가 하다 보니까 이거 잘못됐네 해가지고 이렇게 합쳐져야 되는데 안 합쳐져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지금 심각한 그 천문학에서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게 써 있는 건데 이게 뭐라고 써 있냐면 점점 정밀한 연구가 진행 중인데 아직은 관측 방법에 따라 점점 달라져.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우주론을 근본적으로 손봐야 된다 이러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주의 나이가 아까 138억 년 얘기하는 게 허블 상수를 바탕으로 만든 거죠. 심플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주가 계속 팽창하는 그 비율이 레이트가 h인데 옛날에 만일 한 점이었다면 대략 h분의 1을 하면 그게 나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여러분이 시계 가지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를 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보세요. 최근 연구인데요. 이게 작년 연구네. 그래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주의 나이는 267살이라고 이제 이건 하고 있어요. 이거 다른 방법으로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절대적인 게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이 웹사이트에 제가 한번 쳐봤거든요. 과학교과서 우주의 나이 구글에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 우주과학이 확인한 바로는 정확히 138억 년이다. 그래서 속으로 웃기고 있네. 정확하게는. 이 나이는 2013년에 측정한 것이므로 137억 년이라고 쓴 교과서는 모두 다 바뀌어야 된다. 제가 속으로 웃기고 있네. 이래요. 의미 없는 겁니다. 아까 허블 상수를 최근 거 보면 다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35억 년 될 수도 있고 140억 년 될 수도 있고 어느 게 맞아요? 잘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큰 의미 없는 거고 여기에 우리가 뭐라 그럴까? 성경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성경을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몰라요. 네, 몰라요. 그러니까 이 문제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아니고 이 문제. 빅뱅 역사는 뭐예요? 한 점에서 이제 뭐가 출발을 한 다음에 오랜 세월을 거쳐 138억 년에 거쳐서 만들어 왔고 앞으로 이제 점점점 팽창이 되면서 히트 데스가 있을 것이다. 이제 식어서 죽을 것이다. 수조년 지나면. 성경에는 그런 얘기 없어요. 성경에는 창조, 타락, 혼수, 홍동, 예수, 십자가 완성이에요. 전혀 다른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전혀 다른 세계관이야. 그러면 허블 상수도 확실한 거 아니고 암흑 에너지도 꽝일 수도 있으면은 그냥 6일 창조 믿으면 되지. 6일 창조 믿는 학생 한번 손 들어봐. 6일 창조 믿는 학생 몇 명이나 되나 보자. 1명? 2명? 3명? 4명? 5명? 6일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래도 한 10만 년은 돼야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 문제를 정말 편하게 6일 창조 믿으면 되지 하면 좋은데 간단치가 아니야.
왜냐하면 별빛의 여행 시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학생 질문한 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6일 창조를 믿을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걸 이제 한 7주 해야 되는 거를 지금 이제 30분 만에 끝내야 돼요, 제가. 건투를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집중해 보세요. 문제는 뭐냐면 137억 년에 이제 어떤 세계관적인 어떤 가정으로 된 나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게 맞다고 가정해도 137, 138 가지고 논쟁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정확한 게 아니라고. 하지만 우주가 엄청 크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그래서 이건 이제 SDS 시간 없으니까 넘어갈 텐데 실제로 지금 은하들을 다 이미징을 했어요. 이건 이제 적색 편의 가지고 한 건데 이미징은 아니죠. 하여튼간에 실제로 수백만 개의 은하가 다 이제 매핑이 돼 있고 3차원으로 3D로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해되고 있는 그 스케일에서는 최소한 70억 광년 있는 데까지 은하들은 스캐닝이 돼 있어요. 우리 구글 맵 하듯이. 그러니까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70억이라는 정확한 넘버일지 뭐 좀 적을지 그거는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 엄청나게 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70억은 빼고 뭐 1억이라고 쳐 1억. 그래도 1억 살 됐는데 학생이 얘기했잖아. 1억 광년 떨어져 있는 은하를 본다는 것은 빛이 우리한테 오는 동안 1억 년이 걸렸고 우리가 보는 은하는 1억 년 전의 모습이잖아요. 맞잖아요. 최소한 1억 살인데 어떡하죠? 근데 무슨 6일 창조야? 네? 지구 나이가 어떻게 만 년 이내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봤다. 손 들어봐요. 나머지는 뭐 난 관심 없다야? 무조건 믿는다? 아니면 절대 안 믿는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사실은 우리가 관심이 이제 없을 수도 있거든요. 저도 관심 없었어요 옛날에. 근데 이제 관심이 있다면은 이거 고민해야 될 문제거든요. 근데 고민 안 해보고 그냥 몰라 하는 자세는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신앙을 떠나게 될 수가 있어요. 잘못된 그 이제 대학에서 천문학 배우고 이렇게 해서 이런 제가 오늘 강의하는 이런 내용을 접해보지 않고 그냥 주류학계에서 얘기하는 그 교과서에 있는 것만 따라가 보면 지구나 6천 년은 넌센스예요. 광신도예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하는 거 30분 만에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 한번 엑기스만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럼 이제 믿음 좋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아담을 성년으로 다 창조하셨으면 성년으로 창조하고 저 멀리 있는 별빛이 짠 하고 다 와 있게 별빛이 이제 별빛의 그 레이즈, 엑스레이 같이 레이즈가 쫙 여기까지 와 있게 창조하면 되지. 그럼 다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거 잠깐 봐야 됩니다. 뭐가 문제인지 지금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죠? 안 된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거 이해가 되는데 뭐냐면 이렇게 75 광년 떨어진 뭘 본다고 쳐요. 별빛이 다 내 눈에 도달해 있는 상태로 창조를 했다고 가정을 해요. 이제 1억 광년 쉽게 하기 위해서 1억 광년. 자, 잘 보면 근데 문제는 이 별이나 은하가 이미지만 짠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포톤이 나한테 오는 거잖아요. 포톤이 그죠? 광자가. 근데 광자가 그 많은 광자가 저기서부터 계속 있는 거예요. 중간에 텅 빈 게 아니라 쫙 이어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보면 초신성이 폭발했어요. 20년 뒤에 이런 이쁜 이런 게 됐죠. 그죠? 그럼 뭐예요? 시시각각으로 변해갔죠. 그 시시각각으로 변해가는 게 이 광자에 쫙 일일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1억 년 동안. 그죠? 그래야 되죠. 근데 만일 지구가 6,000살이고 우주가 6,000살이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자, 볼게요. 자, 이제 계산을 편하게 10,000살이라고 쳐. 나는 여기 있어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겨? 내가 여기 있으면. 벌써 10,000년 지났잖아요. 그죠? 끝. 그럼 여기는 뭐냐면 나머지 있어야만 되는 그 빛이 9,900만 99만 년에 해당되는 인포메이션이 없는데 하나님이 앞으로 만들어내셔야 돼. 이런 문제가 생겨요. 맞아. 이런 문제가 생겨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물리학 좀 한 사람은 다 아는 거고 또 이제 창조과학계 이 물리학으로 이런 연구하시는 분들은 100% 다 동의하는 거라서 지금 이해 안 되셔도 그냥 저를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난 그냥 혼자 믿을래. fine. 그 대신 변증 사역은 못 하는 거예요. 설명을 못 하니까. 나 혼자 믿을 수는 있는데 이런 데 가서 강의도 못 하고 누구하고 뭐 얘기도 못 해요. 나 혼자 믿는 거 얼마든지 하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빛이 와 있게 창조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큰일 났네. 어떻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 문제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바로 이제 빛의 여행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빅뱅 이론에도 사실은 빛의 여행 시간 문제가 있어요. 호라이즌 프로블럼 뭐 이런 일이 있는데 이제 오늘 얘기 안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이론이 나왔고 수학 이론이 나오고 그걸로 설명을 합니다. 그 비슷한 시도를 창조과학계에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구에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6일 만에 창조가 되었다는 거. 6일 만에 창조가 되는 걸 설명하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그런 시각에서 한번 이제 보는 거예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과학계에서 이런 일을 제 얼굴을 대고 막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촬영에 혹시 제 얼굴이 나오면 이렇게 처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가끔 이 안으로 들어가서 나왔을 수도 있으니까. 네. 이거 안 나와요? 오케이. 괜찮습니다. 그럼.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에 부합되는 우주론, 즉 빛의 여행 시간 문제를 풀 수 있는 이제 설명하는 우주론이 필요한데 사실 많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공신력 있는 왕년에 뭐 이제 물리학과 교수였다든가 왕년에 이제 내셔널 랩에서 미국에서 일한 다음에 은퇴한 다음에 그 물리학으로 이런 분들이 한 거 몇 개만 고르면 한 너댓 개 돼요. 너댓 개. 그 중에서 이제 요 세 분이 가장 이 분야에서 이제 권위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저는 요 분의 강의를 이제 보통 강의를 해요. 험프리스라는 분이 지금 한 나이가 있으세요. 80 몇 세 되세요. 자, 복습. 관찰되는 현상이 뭐였죠? 우주에서 지구를 중심으로 멀어지는 은하라고 그랬죠. 그거는 허블이 본 거나 지금도 똑같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풍선 모델로 해석했죠. 풍선 모델로 해석하면 실제로 은하들이 우리로부터 피지컬리 멀어지는 게 아니라 은하들은 제자리에 있는데 좌표가 점점 풍선이 늘어난 거예요. 네? 풍선이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점점 커져고 후 불어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주가 이렇게 생겼다는 게 아니라 우주의 개념을 풍선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생각하는 개념하고 굉장히 다른 거죠. 그래서 저 우주를 보면 중심과 경계도 없고 균등. 왜냐하면 일단 균등하고 등방하다는 건 하나의 가정이고요. 그 다음에 중심과 경계는 내가 여기 있다가 우주선을 보내. 그러면 오랜 시간이 걸치면 해가지고 내 뒤통수를 칠 거 아니에요. 중심도 없고 경계도 없고 시작도 없는. 이게 이제 현대 우주론입니다. 그게 어디에서 출발했다고요?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에다가 우주 원리를 적용을 하면 프리드만의 이퀘이션이 나오고 그 프리드만의 이퀘이션이 현대 우주론의 초석이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안 배워요? 모르겠어요? 관찰 결과는 뭐라고 그랬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걸 정리를 하는데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 스티브 호킹 알죠? 유명한 물리학자. 그 스티브 호킹의 책에 있는 거를 한국말로 제가 그대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요, 인터넷에 가면 PDF로 있어요. 공짜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한 말이 실제인지 아닌지 이제 다 검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관심 있으면 해보세요. 영어 잘하면. 그래서 이제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모든 은하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진다면 이는 우리가 중심에 있다는 의미다. 맞죠? 모든 은하가 우리로부터 멀어지면 내가 중심에 있어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싶은 거죠. 이제 왜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싶은지 조금 이따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다른 설명이 가능한데 우주의 어디에 가서 봐도 그렇게 은하들이 관찰자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풍선 얘기한 거예요. 풍선 얘기예요. 즉 해석과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관찰된 현상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멀어지는 건지 은하들이 움직여서 멀어지는 건지 아니면 공간이 멀어지는 건지를 측정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인데 뭔지 몰라요. 그럼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택을 뭐로 한 거예요? 공간이 멀어지는 걸 선택을 한 거예요. 물론 그게 더 리즈너블한 가정이에요. 뭐 이상한 짓 한 게 아니에요. 뭐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반드시 진리일 것이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증명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것도 스티브 호킹 얘기했어요. 보세요. 가정인데 가정 없이는 우주론이 정립될 수 없다고 그랬죠. 근데 왜냐하면 이 가정을 해야지 프리드만 이퀘이션이 나오니까. 근데 그 가정의 가부를 증명할 과학적인 방법은 전혀 없어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거 호킹이 얘기한 거예요. 야, 이게 뭔 소리죠 도대체? 그다음에 이건 이제 졸지 앨리스도 이제 물리학자인데 여기 호킹하고 같이 책을 썼죠. 네. 이 사람도 이제 그 사이언티픽 어메리카는 잡지에서 이제 인터뷰 해설을 했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관찰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많은 모델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로부터 멀어지는데 나는 풍선 모델을 택할래? 아니면 아니야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얘네들이 나보다
나로부터 멀어져 있고 전 우주의 중심이 나라고 여길래라고 모델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우주 가운데에 지구를 놓고 우주를 정립해도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는 반박할 수 없다. 자, 제가 한 말을, 왜냐하면 저는 이 정도의 실력이 되는 물리학자가 아니니까, 제 전공이. 그러니까 이쪽 전공, 우주론 전공하신 물리학자들 말을 제가 인용을 한 거예요. 리핏 한 거예요. 그것을 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철학적, 세계관적 바탕뿐이다. 왜요? 그래서 그걸 지금부터 한 5분 설명할 겁니다. 잘 들으세요. 빅뱅 이론의 모델이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과 우주 원리가 파운데이션인데, 일반 상대성 이론은 확실해요. 네, 제가 시간 없어서 설명 못하지만. 근데 우주 원리는 세계관에 의해서 선택이 된 거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엄밀히 말하면 우주의 중심이 있다는 가정하에 우주론을 구축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편견을 버리면. 근데 우리가 왜 편견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왜 안 놓죠, 그걸? 시간이 없어서 안 넣는다 본데, 이상하다. 잠깐만요. 아, 없네. 왜 안 놓지? 그거 넣어야 되는데. 아, 뭐냐면 우주 원리가 생기게 된 그 개념이 뭐냐면 상대성 원칙이에요. 상대성 이론이야. 상대성 원칙.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위치에 있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진화론이 맞으니까. 우연히 우주가 생겨났으면 우리는 우주 어딘가에 있어야지, 우리가 정해진 곳에 있으면 그 수학적으로 확률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 원리가 나온 것이고, 그게 더 리즈너블한 가정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지정된 곳에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까? 우주에? 그러면은 우주 원리가 아니거든요. 우주 원리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증명할 방법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증명을 못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주의 중심 어디에 있지 않을까라고 하고 아까 우주론 모델을 해도 엄밀히 말하면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우주의 중심에 있을 가능성 있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좀 컨트로버셜해요.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있어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뺐습니다. 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성 이론을 잠깐 보면, 아니, 상대성 이론 보는 게 아니라 상대성 이론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머리가 여러분의 발보다 나이가 조금 많아요. 여러분의 머리가 여러분 발보다 나이가 조금 많아요. 엄밀하게 말해서. 중학교 1학년인데 어떻게 질량이 많아서 머리가 많아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이 중력을 시공의 휘어짐으로 기술하거든요. 그래서 왜 뉴턴의 사과가 떨어지는 이유는 이 모든 물체는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상대성 이론이에요. 일반 상대성 이론. 무슨 소리죠? 밑으로 갈수록 시간이 천천히 흐르네? 그러면 이제 이 시공에 이제 질량이 있으면, 지구가 이제 질량이 있잖아요. 그 질량이 있으면 중력 있죠. 중력으로 인해서 시공이 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그 풍선 모델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3차원 공간을 2차원으로 가둔 거예요. 이 모는종이가. 모는종이 가둔 다음에 모는종이가 이제 저런 고무로 돼 있어서 무거운 거를 놓으면, 잠깐 보세요. 네. 무거운 걸 놓으면은 쑥 들어가죠. 안 터지네. 쑥 들어가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풍선의 면이 우리의 모든 우주가 이 풍선 모양이 됩니다. 이게 풍선 바깥쪽, 풍선 안쪽은 nothing. 이건 그냥 수학 공간이죠. 근데 질량이 있으면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풍선 모델이 그런 게 안 들어간 거는 균등하니까. 은하가 균등하게 먼지가 쫙 섬이 있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많이 균등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여기 지구가 있으면, 또 태양이 있으면, 달이 있으면 공간이 휘는 거예요. 자, 이제 공간이 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공간의 그 위치 에너지가 높으면, 별거 다 해. 위치 에너지가 높으면 시간이 더 빨리 가요. 위치 에너지가 낮은 곳에 있으면 시간이 천천히 가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GPS 셀룰라이트 있잖아요. 지오 스테이셔너리 올비트란 저 위에 있어요. 그럼 거기는 그 위치 에너지가 높으니까 거기에서는 시간이 빨리 가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 위에서 하고 이 지구하고 시간의 흐름이 달라요. 그래서 실제로 그 셀룰라이트에 원자시계가 있거든요. 그 원자시계에 그거를 아인슈타인의 중력 방정식을 거기 넣어가지고 보정을 해서 지구하고 맞춰줘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보세요. Y축이 고도예요. 고도.
맞나? x축이 고도고요. 그래서 여기가 0 표면. 아니다. 여기가 표면. 여기는 지구 중심. 표면 위로 갈수록 우주예요. 그다음에 GPS 우주선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해되면 끄덕끄덕. 네. 여기 있긴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는 학생이 많아. 이렇게 약간 동태논의로 이렇게 하는 학생이. 이 중요한 걸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야. 지금. 요거 놓치면 다 놓쳐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Y축은 시간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구의 시간의 흐름이니까 빵이에요. 빵. 올라가면 지구의 시간의 흐름보다 100 피코세컨, 10의 12초, 10의 마이너스 12승, 피코세컨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또 일반 상대성 이론 말고 또 특수 상대성 이론에 가면 로켓에 타가지고 빛의 속도로 가면 시간이 막 안 흐르잖아요. 그 안에서. 그죠? 여러분 인터스텔라 본 학생. 네? 거기 보면 왜 그래요? 그게 일반 특수 상대성 이론도 있고 일반 상대성 이론. 그 얘기를 왜 해? 하여튼 간에 어떤 이론이냐면 시간이 늦게 흐르죠. 여기에. 이게 그 우주선이 도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주선이 어디 있어요? 세럴라이트. 높이 있죠. 그 높이 있는 곳에서 그래버리 스피드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력장 위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하고 해서 이걸 빼면 되거든요. 그게 파란색이에요. 얼만큼? 그럼 1초에 한 400 피코세컨 빨리 흘러요. 그래서 실제로 하루에 38 마이크로세컨 빨리 흘러요. 상당히 빠른 겁니다. 네, 하루에 38 마이크로세컨 빨리 흘러요. 어디서? 저 위에 가면.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좀 일찍 보러 가고 싶으면 저 위에 가서 사시면 돼요. 근데 일찍 보러 가긴 하는데 한 0.00000000000000001초 정도 아마 일찍 보러 가십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한 게 이해가 가죠. 여러분이 머리가 여러분의 발보다 나이가 조금 많아요. 왜냐하면 중력장 위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공을 던졌는데 공이 가다가 결국은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시간이 늦게 흐르는 곳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시공에서. 그게 지금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이거 중요한 거예요. 쑥 내려간다고 그랬죠? 쑥. 이것을 전 우주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세요. 이게 전 우주가 지금 풍선인데 전 우주를 이렇게 풍선을 균등한 이유는 우주가 우주 원리에 따르면 균등하고 등방하잖아요. 모든 게 큰 스케일에서 볼 때는 균등하게 퍼져 있으니까. 근데 만일 은하가 우주의 중심에 있으면 균등성이 깨져.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이렇게 내려가는 게 지구 스케일이 아니라 전 우주 스케일에서. 전 우주 스케일에서 내려가면은 시간의 상대성으로 이것도 물론 이 물리학 이거 방정식도 있고 이거 이론 한 2-3시간 이렇게 요약만 해도 2-3시간 강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에 혹시 여러분이 원하는 학생이 있고 하면 이제 강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근데 어쨌든 그것으로 설명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뭐 이제 이것도 여러 버전인데 이 버전은 뭐냐면 4일째에 하나님이 해달별을 4일째 창조하시죠. 창세기에 보면 4일째. 그럼 그 전까지는 중력이 없다가 4일째 지구가 있는 그 은하계를 중심으로 이제 해달별을 창조하시면 갑자기 이 시공이 어떻게 되겠어요? 굴곡이 일어나겠죠. 쑥 4일째. 그러면 이 4일째 내려가도 이게 더 심하게 내려가면 시간이 안 흐르게 돼요. 그럼 뭐냐면 지구에선 시간이 안 흘러요. 왜냐하면 지구가 여기 있잖아요. 바깥에서는 수억 년이 흘렀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실제로 은하들이나 이런 걸 보면 실제로 나이가 많이 먹게 보여요. 그것을 겉보기 나이라고 그래요. pattern age. 실제로 그런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모양을 만드셨는지는 I don't know지만 일단 하나님이 모든 은하를 비슷하게 만드셨다고 가정하는 게 훨씬 더 리즈너블 하잖아요. 그렇게 가정할 때 분명히 몇 억 년 이상 지났어요. 성경과 다르네? 근데 이 험프리의 이론에 따르면 성경에서 6,000년을 건드리지 않고 성경에서 6일 창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저 우주 멀리서 보이는 것을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렇다고 이게 무슨 뭐 절대적이냐? 그러면 뭐 현대 우주론 다 해가지고 여러 학교 가서 야 내가 강사 선생님이 나사 출신 선생님이 왔는데 이거 우리 학교에서 배운 거 다 꽝이래. 그러면 안 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그냥 배우면 돼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모든 것을 자연주의, 내추럴리즘이라고 그러죠. 내추럴리스티컬리 해석을 해야지 과학 아니에요. 과학의 어떤 데피니션이. 거기 하나님이 기적으로 만드셨다가 들어가면 과학이 아니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빼고 내추럴리스틱하게 볼 때
지금 관찰된 현상을 가장 리즈너블하게 설명하는 게 빅뱅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배우면 돼요.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 더 있죠. 널리지가. 아, 하나님이 기적으로 만드셨으니까 어느 순간에 기적적인 포인트가 있는 거지 모든 것이 다 내추럴리스틱하게 된 것은 아니겠구나 하면은 이런 설명이 충분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나 이게 이래 이렇게 못하고 저도 그렇게 못하고 지금 얼굴도 촬영 안 해야 되고 이름도 가명 쓰잖아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매장이 돼요. 잘못하면. 왜냐하면 그러니까 교계로 치면 신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뭐 항성관 이론 뭐 저기 외계행성 이거는 이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무슨 뭐 시간의 상대성으로 뭐 6일 창조 정신 나갔구나. 그러면 과학자들이 한번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면 논문도 못 내고 프로포절도 못 내고 그러면 그냥 사장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뭐 이제 테니어 못 받은 사람들은 그 종신 교수도 못 되고. 왜냐하면 쟤 이상한 애야. 이거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조심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냥 김진호 박사하고 나사 출신이래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또 불러주시면 내년에 또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하나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쉽게 말해서 지구의 시간이 4일째 잠깐 스탑된 동안 여기서 나이가 먹은 거죠. 그리고 이제 4일째 우리가 있었다고 가정해서 눈 한번 감았다가 뜨니까 모든 별빛이 다 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지나면서 다 왔어. 근데 여기서는 어느 한순간에 시간이 안 흘렀어요. 그게 이제 수학적으로 다 계산이 됩니다. 수학적으로. 그래서 이 험프리라는 과학자가 이제 내셔널 랩에 이제 수십 년 있었고요. 샌디알 랩에서 일했고 고전엔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일했는데 그러다가 아예 그냥 은퇴를 일찍 하고 전임 사역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전임 사역 안 했으면 자기 커리어를 막 하고 뭐 어디도 뭐 교수도 되고 했겠는데 그거 못 하고 전임 사역으로 우주론을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걸 하셨어요. 그래서 학계에서는 취급을 안 하죠. 쟤는 신천지구나. 이제 그런 걸 보지 않고 이분만 제가 보면 거의 노벨상 아인슈타인급의 이제 천재 과학자입니다. 근데 모든 걸 희생한 거죠. 명예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도 여기서 이렇게 하면 뭐 저한테 저의 경력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시간만 낭비지. 그런 어떤 관점에서 보면. 근데 이걸 왜 해요? 이 방향이 맞으니까. 그리고 이제 성경이 아니라 우리가 진화론을 집어넣고 빅뱅을 집어넣으면요. 복음이 훼손해요. 복음의 진리가 훼손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시간이 어떻게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수억 년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 진화론이 들어가요. 아니면 이상하게 하여튼 꼬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의 그 1장의 그것을 꼬여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진화론이 만들면 아담의 아빠도 있어야 되고 아담의 할아버지도 있고 증조할아버지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조상을 계속 위로 올라가면 원숭이 비슷한 애가 있어야 돼요. 그게 진화론이거든요. 만일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창조하셨다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네? 그 죄의 하나님을 범죄함으로써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그 전에 사망이 없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사망이 없었어. 근데 만일 아담의 아빠도 있고 아버의 할아버지도 있고 짜자작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는 언제 들어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신학적으로 다르게 꼬아서 해석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거 싫다.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써주셨으면 그거대로 믿겠다. 그럼 그거대로 믿는 그 관점에서 물리학적으로 한번 따져보자. 그거 한 거예요, 지금. 말되죠? 그거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이 막 너무 가서 자신 있게 가가지고 막 물리 선생님하고 싸우고 이러는 건 좋은 지혜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냥 리스펙하고 또 그쪽 관점에서 보면 그 논리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험 봐서 그건 맞으면 돼요. 왜냐면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 강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성 이론 조금 이해를 하니까 이거 강의할 수 있죠. 상대성 이론 이해를 못하면 이거 강의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배우는 거 그냥 공부하면 돼.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남들이 모르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말 되죠? 네. Good. Very good questions. 그래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럼 빅뱅이라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건 과학자들이 그러면 하나님을 제외하면 이걸 어떻게 보냐. 그래서 그 쿼넌 그래버리라는 그런 이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쿼넌 미케닉스에 따르면 이제 그 터널링 베리어를 이제 통과하거든요. 일렉트론이나 뭐 쿼넌이 이런 게. 근데 그 같은 개념을 우주에다가 적용을 한 거예요. 수학적으로 적용하니까 똑같이 되죠. 그래서 우주가 아무것도 없던 데서 nothing에서 something이 됐다는 거예요.
nothing이란 것은 텅 빈 우주가 아니에요. 시공이 없어야 돼. 그 수학적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수학적인 담론도 있고 거기에 그냥 막 노벨상급에 해당하는 그 교수들이 연구를 했으니까 그걸 보고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나 폄하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대로의 담론이 있어요. 근데 그 담론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한 발짝 떨어져서 성경과 비교해 보면 그냥 성경 믿는 게 훨씬 더 쉽고 리즈너블해요. 그걸 믿느니 험프리 이론을 믿겠어요.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담론이 있고 그 수학적으로 시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스트링 티어리 이런 게 다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뭐 M 티어리 이런 거 있죠. 그게 다 그 어떤 식으로 시작이 됐을까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해보려고 하나님을 배제할 때.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공룡 이런 거 얘기한 것은 이제 창조과학에서는 그 노아홍수 이전의 거는 우리는 모른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노아홍수라는 게 그냥 비만 내린 게 아니라 1년 동안 전 지구적인 격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뒤집어 엎어진 거예요. 막 지각이 뒤집어 엎어지고 아무것도 안 남아 있겠죠. 그러면 발자국은 뭐예요? 나중에 노아에서 나온 노아의 자손들과 거기 있는 공룡도 실었으니까 공룡의 자손들이 나와서 살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빙하기가 오면서 공룡이나 이런 추위에 취약한 이런 생명체들은 이제 멸종을 했겠고, 그다음에 남은 조상들이 있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그 강의도 많이 있습니다. 제 유튜브에 가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 유튜브를 가면요. 요거 먼저 할게요. 김진호 박사를 쳐서 그 창조론 강의를 치면 이렇게 있고, 요게 제 아바타거든요. 네, 얘를 찾으면 이 수백 개의 비디오가 있고 이제 실제로 수천 개 있는데 제가 이제 비공개로 해놔서 옛날에는 좀 제가 더 이렇게 뭐라고 그래 어그레시브하게 했거든요. 이거 틀려, 이건 사기예요. 막. 네, 해보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요거를 긴가민가 한 분들이 반감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심을 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강의한 거에 후반 1시간 있잖아요. 지금 24강 있죠. 이런 식으로 있어요. 찾아보세요. 네,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이제 한번 찾아보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럼 저런 증거가 있는데 왜 과학자들은 99% 과학자들은 진화론 믿고요. 99%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보면은 동료 중에 진화론 안 믿는 사람 많아요. 말을 안 할 뿐이지. 99%는 아닌 것 같고 빅뱅은 99%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과학자들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제가 이런 광의가 있다는 거를 모르는 사람이 아마 99%일 겁니다. 왜냐하면 과학자들도 결국은 빅뱅, 내추럴리즘, 오랜 연대 빅뱅 우주론이라는 패러다임 하에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런 강의를 여러분이 들어보지 않으면 학교에서 배우는 거 그대로 가지고 대학 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교수들이 한테서 배운 거 가지고 그대로 가서 그거 가지고 그 토대 위에 자기 전공을 하는 거예요. 과학을 해도. 그러니까 결국은 고등학교 때 배운 게 평생 가요. 결국은 그래요. 그럼 고등학교에 뭐 배웠어요? 오랜 연대 배웠고 진화론 배우고 빅뱅 배웠잖아.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99% 이상의 과학자들은 결국은 빅뱅, 내추럴리즘, 오랜 연대, 빅뱅 우주론이라는 패러다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깥에서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 바깥에서 있는 거를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얘 신천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같이 이제 창조과학 사역을 하는 사람, 저는 이제 창조과학이라는 말을 자체를 좋아하죠. 왜냐하면 오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냥 창조론이라 그러래. 창조론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 바깥에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가 이제 과학자고 현직 교수니까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창조과학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비판을 받는 그런 분들이 가끔 보면 사실 자기 영역에서는 막 교수고 막 자기 전문성 있는데 창조과학으로 오면 취미 생활을 하는 분이 많아요. 그냥 이렇게 해서 남들이 강의한 거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하고.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실제로 논문 다 읽어요. 사실은 제 커리어를 어떻게 보면 희생을 많이 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제 했고, 이제 제 아들이 지금 이제 어느 대학 박사하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하도 이 창조과학에 열정이 많으니까 준비하고 그러니까 아빠 좀 영어로 아빠 이거 좀 저기 본업에 충실해야지, 이거 좀 너무 이거 하는. 그래서 이제 아들 피해 다니면서 제가 창조과학 막 그랬었어요. 예.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과학자들이라도 아까 얘기했지만 별수 없이 여러 번 나라고, 아니면 여기 부모님들도 선생님도 계시면 똑같아요. 그냥 과학자들이 그렇대더라 하면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별수 없어요. 나사에서 그 외계행성 일하는 그 건물 옆에서 일하는데도 외계행성 모르잖아요. 거기서 20년 일해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한 일은 패러다임 바깥에서 한번 보자. 그래서 이제 패러다임 바깥에서 봤을 때 그 요약을 얘기한 거고, 관심 있는 학생은 김진호 유튜브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게 오늘 한 거보다는 좀 자세하게 있습니다. 네, 뭐 있어요. 다 우주화 시간이죠. 네, 다 우주화 시간.
이건 이제 몇 년 전에 한 거고 최근에는 좀 더 제 생각에 좀 더 잘한 게 있는데 그거는 비공개. 왜냐 거기 제 이름이 들어간 바람에 비공개로 해놨어요. 여기는 이제 제 이름이 없어서 이제 그렇습니다. 자, 이래서 그만 잠깐만요. 뭘 하려고 그랬죠, 제가?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게 이제 성경적 창조와 시간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성경적인 프로젝트라 절대적인 건 아니다. 얼마든지 틀릴 수도 있고 하지만 새로운 게 이제 그 험프리 박사 자신도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나와서 자기보다 더 좋은 이론을 해주기 바란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네. 네. 오랜 지구론 관계가 훨씬 많죠. 근데 이제 아까 네, 굿 퀘스천. 빅뱅이나 이제 오랜 지구 이런 거를 기독교인이라도 받아들이면 되는 건지 사실 복음 그 자체의 메시지에 큰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는 분들에도 정말 굿 크리스찬도 있고 막 정말 데리케이트해서 하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결국은 복음을 건드리게 돼요. 복음의 메시지를 훼손하기가 쉬워요. 저는 그걸 훼손한다고 믿어요. 근데 이제 백배 양보해서 훼손할 가능성이 충분해요. 왜냐하면 오랜 지구가 되고 빅뱅이 되면 결국은 진화론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진화가 안 되고 하나님이 창조했다 멸종해서 화석, 창조했다 멸종해서 화석. 진화론보다 더 기괴한 그게 이제 프로그레시브 크리에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더 기괴한 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돼요. 보통은 논리적으로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맞다니까 맞아. 그러고 나는 하나님 그대로 믿어. 보통은 이렇게 사니까 되는 건데 그거를 논리적으로 연결을 해보면 복음을 다르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첫 사람인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한 사망의 대가를 그 사망을 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잖아요. 근데 만일 진화론이 들어가면 죄는 언제 들어왔지? 그래서 지금 많이 하는 유신 진화론 하는 사람들이 택하는 그 스탠스가 뭐냐면 하나님이 유인원 종족 진화가 많이 됐어요. 유인원 종족 중에 한 종족을 찜해가지고 너 나랑 이제부터 언약을 맺자. 그게 아담이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거 주류예요. 그게 지금 주류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기존의 빅뱅이 일어나고 조화를 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은 복음이 훼손된다고 믿어요. 죄의 문제.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그리고 성경 자체로 그대로 읽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하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 더 있네. 마지막 질문. 두 개. 오케이. 이도한 상대성 이론은 뜻이 general relativity 뜻이 이제 영어로 그래요. general relativity. 그래서 상대적으로 뜻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사전 찾아보는 게 선생보다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잘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 예, 벌써 여기 먼저. 오케이. 억 단위로 안 나와요. 네. 억 단위로 하는 건 다른 레이디오메트릭 데이링이고 탄소는 이제 몇만 년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탄소 연대 측정에서는 방사 평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래됐다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면 방사가 지금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그 메저먼트 그대로 하면 돼서 그 몇만 년 나오는데 우리가 창조가 있었고 노아 홍수가 있었다 그러면 방사 평형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비율이 달랐어요. 그걸 집어넣으면 10만 년은 한 4,500년. 그러면 노아 홍수 때. 3만 년은 4,000년 이런 식으로 비율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이제 한 3,000년까지는 다 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비율이 이제 지금하고 같았기 때문에. 근데 그 이전은 비율이 달랐어요. 노아 홍수로 인해서 이제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집어넣으면 지금 이제 6,000년 이내 이런 걸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레이디오메트릭 데이링은 거기에 대한 또 다른 강의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 우주과보다 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잘 안 합니다. 근데 원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나중에 할 수 있습니다. 또 뭐 줌으로도 할 수 있고 제가 미국에서 원하면. 네, 질문하셨으니까. 또 하나 더. 여기가 이거 먼저 해? 먼저 서로 양보하네. 먼저 해 그럼. 말이 안 돼?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화를 통해서 창조한 거 아니냐? 그게 아까 말한 유신 진화론인데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우리의 성경에서는 거기에 대한 이런 방구도 없고 거기에 대한 어떤 뭐라고 그럴까 힌트를 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상상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진화를 통해 상상할 수가 아니냐?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럼 다른 별을 하나님 창조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또 가야 되고 예수님 또 마리아 2363 그럼 또 마리아 자궁으로 또 들어가셨다 또
이런 이상한 회귀한 것까지 생길 수가 있는 가능성을 열어둬요. 근데 있는 그대로 믿으면 성경대로 믿고 지금 있는 관찰되는 현상 다 설명할 수 있다. 그 얘기한 거고. 마지막, 진짜 마지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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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까지 창조하셨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시간이 없으면 그 후라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는 여기 시공에 갇혀 있으니까 백날 설명을 해도 우리는 못해요. 네. 아이고, 예. 자, 여기까지 하고 마쳤습니다, 목사님. 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뭐 교수님 몇 번 얘기하셨지만 이게 이렇게 2시간 만에 끝날 수가 없는 걸 다 밀어 넣어서 하시느라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차도 방금 이제 얼마 전에 한국에 들어오신 거라 여전히 피곤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까 전에 예배 시간에 잠깐 차한 시간에 일어나서 있는 것도 힘들잖아요. 방금 인터미션 없었으니까 내내 서 계셨던 거예요. 2시간. 오늘 아침에 제가 픽업해 왔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을 처음 봄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들을 전달해 주시려고 굉장히 애쓰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 친구들이 맨 마지막에 질문하는 내용들도 있고 해서 이런 강의가 이렇게 이제 주일날 행해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후로 저희가 수련회를 하거나 할 때 목사님이 또 방금 뭐 사실은 그 노아홍수 뭐 지질학 이런 거 관련해서는 또 다른 분을 또 모실 수도 있으니까 또 그리고 우주론과 관련해서 좀 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으니까 이유를 또 기약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페트라 친구들도 잘 집중하여서 이걸 한번 들어보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오늘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모두 다 절대적인 진리다라고 알게 되어지기 쉬운 이 마당에 그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과 같은 선상에 놓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어질 수 있는 귀한 강의를 김진호 교수님 통해서 오늘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만 신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녀로 선대하시며 선히 대해 가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주일의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각자의 학교에서 또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배워가야 하는 것들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나은 것들을, 더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확신을 갖고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박수하고 마치겠습니다.